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훅뉴스. 오늘은 좀 어떤 뉴스 속으로 훅 들어가 볼까요? 네, 앞서 선관위 인터뷰도 있었지만요. 지방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유권자들의 관심 그리 높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거리에서 저희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일단 만나보고 시작하죠. 사실 누굴 뽑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뭔가 제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공약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공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편이고 오히려 부정부패와 비리를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특히 뭐 구의원 같은 경우는 뉴스도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한 4-5명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다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복잡하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유권자들은 이번에 광역 기초단체장 또 광역 기초의원 각 비례대표 또 교육감까지 선택을 해야 하죠.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은 한 표를 더해서 모두 8번의 투표를 해야 하니까 그렇죠.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죠. 후보자들 이름도 못 외우겠는데 공약도 비교해봐야 되고 뭐 챙겨볼 게 너무 많다. 솔직히 어렵고 복잡하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나마 시장이나 도지사 또 구청장 후보들은 비교적 인지도가 있어서 상황이 조금은 낫습니다. 그렇죠. 지방의회 후보자들에게는 아예 눈길조차 가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원, 구의원, 뭐 도의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방의회, 시의회, 도의회, 구의회의 존재감이 없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 의원들 자질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거두게 되고 아예 지방의회는 없애버리자. 구의회, 시의회, 도의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이런 비판 속에서 지방의원들이 털어놓는 속사정은 어떨까요? 오늘 훅뉴스에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지방의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불출마를 선언한 터라 조금 더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훅뉴스 주제는 지방의원들이 말하는 지방의회 현 주소. 지금 지방의원인데 다음 출마를 포기한 사람들의 이유? 네. 이걸 따라가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먼저 포항시 의회 이동걸 의원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사실은 그 경제 기능을 담당해야 될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 사실 지식이 많이 부족하죠. 공무원 들어가 어떤 그런 법리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 어떤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MB식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알겠는데 감만 갖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우기는 경우들이 좀 들어있죠. 지식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기는 의원들이 꽤 많다. 그렇습니다. 이동걸 의원은요. 지난 2002년부터 4년간 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의원으로 활동을 해왔는데 포항시 의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예. 의원들의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지식도 부족하고 논리도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견제가 아니라 윽박지르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 없죠. 그래도 네 하면서 맞춰주지만 속으로는 그 권위를 무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원들은 더 그럴수록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권위주의에 빠진다고 하네요. 그래요. 이게 포항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국 광역과 기초의회 그 영상 회의록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예. 이런 장면들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귀로 들어보시죠. 그렇죠. 정식 안건으로는 상정이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보고 안 해요, 시장님한테? 가만히 계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매도한 누가 뭘 매도했다는 거야? 기자 회견문을 좀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보고 몰라도 넌 모른다면서요. 뭘 몰라요 제가? 제가 지금 시정 질문하고 있잖아요. 누구 맘대로 끝내요? 누구 맘대로 끝내냐고? 시장이 건방지게 맞네 그래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네네. 이게 뭔가 지금 근거를 갖고 차근차근 문제점을 짚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 들은 바로는 목소리만 높이는 경우가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질 부족 논란 외에도 예.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덕성 문제 이게 사실 더 심각한데 얼마 전에 저희 뉴스쇼에서도 인터뷰로 전해드렸잖아요. 서울시 구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를 허투루 쓰고 있는 거 혈압약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지난해에는요. 충북의 한 도의원이 물난리 중에 외유성 출장을 떠나고 예.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은 레민 같다 이렇게 말해서 무리를 빚기도 했죠. 그랬죠. 미투 열풍도 지방의회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요. 경기도의 이효경 의원은 자신이 당한 사례를 폭로했는데 6년 전 동료 의원들과 노래방에 갔을 때 한 의원이 자기 앞에서 바지를 벗더라는 겁니다. 잠깐.
도의회라 그러셨나요? 경기도의회? 네, 경기도의회. 의원들끼리 노래방을 갔는데 남자 의원이 바지를 벗어요? 네. 회식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뿐이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역시 불출마를 선언한 이호경 의원은 이런 일이 다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동료 여성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은 3박 4일 얘기할 만하다. 그러니까 거의 다 사실은 그 상해롱에 노출돼 있는 거죠, 실상은.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 못하죠, 현역 의원들은. 예,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성희롱 얘기가 나왔고 여성 지방의원들 만나보면 상당수가 이런 성희롱 문제를 지적한다. 호소한다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동료 의원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성희롱, 성추행을 넘어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받은 이들 역시 부지기수입니다. 어느 정도 돼요? 4년 전 지방선거 당선자 3명 중 1명에게 전과가 있었고요. 전과가 9개나 되는 기초의원도 3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과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전과가 생긴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질이 문제일 텐데 전과에 네. 어떤 거 사기나 폭행 또 특수절도 뇌물수수가 전과로 있는 그런 의원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파렴치범. 네. 이게 지금 현재 지방의회의 현주소란 말입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달라질까요? 이번에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후보자의 42.5% 또 기초의원 후보자의 41.3%에게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물론 그 뭐 전과에도 다양한 양상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0명 중 4명 이상이 범죄 전력자라는 거네요. 이러니 누가 누구를 견제하고 감시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치의 뜻을 세우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지기 위해서 지방의회에 들어간 젊은 정치인들도 한계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재선 시의원이었지만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기로 한 박진영 서울시 의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이분도 출마 포기자. 맞습니다. 예. 근데 뭐 한계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롤 모델이 될 만한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나라를 좀 움직여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방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쭉 걸어가는 것들이 하나의 큰 주류의 흐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쭉 짚고 있는데 사실 지방의회 역할 중에 정치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참신한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젊은 정치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게 이제 20년이 넘었거든요. 예.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요. 40세 미만 그러니까 젊은 지방의원 후보자의 비율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후보로 지원했는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네. 자연히 지방의회는 고령화되고 있고요. 예. 지방의원 당선을 위한 경쟁률도 전국적으로는 2대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지방의원 선호도가 떨어진다. 젊은 층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질이 좋지 못한 후보들, 충분치 못한 후보들이 들어가니까 지방의회는 기대치만큼 역할을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참신한 이들이 안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굴러가는 이런 상황. 그렇죠. 끊어야 되잖아요, 이 악순환을. 어디선가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방의회 자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사례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딱 7년 전인데요. 예. 2011년 6월 서울시 의회에서 열린 시정 질의 내용입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 또 김종욱 시의원 사이의 질의응답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예. 6개월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 타협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두세 번의 합의를 봐왔지만 그것을 마지막으로 거둬찬 것은 오세훈 시장입니다. 182억의 혈세를 써서 할 만한 주민투표예요? 이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결되거나 투표율이 미달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개봉 안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는 추후에 입장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서울시가 학교 무상급식 문제로 크게 대립하고 있을 때 시장하고 서울시의회가 맞붙었던 그 상황이죠. 맞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 승부수를 던졌는데 투표율이 낮아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철수라는 인물이 시장 후보 물망에 오르면서 정치권에 등장을 했고요. 이후 그에게 양보를 받은 박원순 시장이 선출되면서 지금 요새 볼 수 있는 이런 현재의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의회 의원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를 한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국 정치의 지형을 바꿔놓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그 박진영 서울시 의원도 당시 무상급식을 압박했었는데요. 예. 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춘 의원들이 늘어난다면 이런 또 다른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사업들 뭐 20억짜리 30억짜리 하는 것보다도 695억이라고 하는 무상급식의 비용을 우리가 시장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가장 뜻있는 우리 의정활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였다고 생각되고요.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 기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대로만 역할을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밖에도요. 또 살펴보면은 시 산하단체 보조금 횡령을 적발해낸 시의원 또 조례를 바꿔서 건축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해낸 시의원 등 모범 사례는 적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용론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야 이런 복잡한 선거 해서 뭐야 이거 뽑아놓은들 뭐가 달라져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뽑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방선거 복잡하고 후보도 많죠.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의회를 맡길 만한 후보 또 그렇지 않은 후보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한기 서울시의회 입법정책자문관은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이라도 보고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들어보시죠. 공보물이라도 하나 제대로 보고 그러면 되게 사람들이 구분은 거의 다 합니다. 제대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옥석을 구분하는 투표 행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키웠으면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의회를 방청하거나 아니면 의회 홈페이지에 다 모든 내용이 공개됩니다. 또 뭐 인터넷에 글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내 유권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곰곰을 꼼꼼하게 보면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릴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들이 들어갈 테고 그래서 의회가 뭔가 일을 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박수를 보낼 테고 그렇게 되면 또 좋은 인재들이 거기 들어갈 테고 악순환의 고리는 그렇게 끊어야겠죠. 맞습니다. 또 이왕에 구성되는 지방의회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바람이고요. 이것이 바로 유권자들 또 언론을 향한 모든 후보들의 바람일 것 같네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여러분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데 여러분도 한몫하셔야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훅뉴스였습니다.